자, 이항 정리 문제 몇 개만 더 풀고 확률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의 식만을 계산하는 문제들이었고, 이 뒤에는 고백골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보시죠. 16번 문제.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유형이긴 해요. 자,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x 7승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x 7승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x 7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 왼쪽에 지금 x 4제곱이랑 상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x 4제곱이랑 x 세제곱이 곱해지면은 7승이 나올 거고, 여기 상수랑 x 7승이 곱해지면은 또 똑같이 x 7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와 x 7제곱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이제 x 7승이 나오려면은 세제곱을 3번 곱하고 x분의 2는 2번 곱해야 되니까 5개 중에 2개 골라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빠르게 가볼게요. 마이너스 2가 몇 번 곱해져야 되냐면 2번 곱해져야 되겠죠. 왜냐면 x 세제곱을 3번 고르고 얘를 2번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를 3번, 얘를 2번 이렇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식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 x 세제곱이 나오려면 쟤를 2번, 그러니까 5c, 여기도 마찬가지 5c2겠네. 5c2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 요렇게 만나는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5c2 마이너스 2의 3승 더하기 5c2 마이너스 2의 3승. 요거 제곱이죠. 요거 그냥 2배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모든 핵심은 똑같습니다. 얘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하는가, 이것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뒤에 문제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다 계산만 열심히 잘 해보시면 되는 문제들이라서 그냥 연습 한번 쭉 해보세요. 연습 쭉 해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잘 모르겠으면은 클리닉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때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죠.
합의꼴은 뭐 그냥 계산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이 이항계수를 이용한 수의 계산. 자, 23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한번 볼게요. 내가 아까 말했던 형태가 보여야 된다는 게 마치 요런 유형 같은 거야. 23, 24 이런 거. 23번 보시면은 이상합니다. 되게 이상해요. 7C 0 하기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식은 뭐가 되냐면 잘 보세요. 요게 됩니다. 얘가 요 위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적혀 있는 요 식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정도로 막무가내로 그냥 보라고 내는 문제는 웬만하면 잘 안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내신엔 당연히 출제될 수 있긴 하고요. 뭐 물론 이 정도는 너무 쉬워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이항 정리의 형태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24번도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 잠깐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물론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해도 뭐 크게 어렵지 않기는 해. 근데 이걸 이항 정리로 풀었을 때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항 정리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뭔지. 제가 말했던 그 모양을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약간 느낌 오시죠? 이걸 보고 나서 얘가 1 플러스 3의 4제곱이다 라는 거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1 플러스 3의 4제곱. 이게 잘 안 보이시면은 요렇게 먼저 써놓고 시작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1 플러스 x의 4제곱이 4c4 x4승 4c3 x3승 해가지고 4c1x 더하기 4c0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비교를 해보시면은 x자리에 3 집어넣으면은 요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럼 여기다가 3 집어넣었을 때 81 이렇게 나오겠죠. 81이 아니지. 4의 4승이니까 256이네요. 이런 식으로 3 집어넣었을 때 4의 4승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양만 보면은 끝이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겠고, 이 뒤에 좀 재밌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를 계산을 할 거야. 그 중에서도 제가 28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자, 오늘이 월요일일 때 오늘로부터 16의 10승 1후는 이때 살아있지도 않을 건데 이거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 무슨 요일인지. 16의 10승. 자, 근데 요일의 특성상 7일 지나면 원래 요일로 다시 돌아오잖아. 한마디로 이거 뭐 구하라는 거냐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만지 물어보는 거거든.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자, 요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꾸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요렇게 바꿔볼게. 요렇게.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잘 보세요. 2에 10승 더하기, 순서 바꿔서 쓸게요. 자동으로. 10C1 곱하기 14 곱하기 2의 9승 더하기 10C2 곱하기 14의 제곱 2의 8승.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 얘는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그쵸? 왜냐면 14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고요. 싹 다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겠지. 그럼 뭐만 보시면 되냐? 얘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2의 10승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즉 1024를 7로 나눴을 때 이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되겠죠. 얘를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이 나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예를 들어서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 더하기 1의 11승으로 바꿔보시면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27번. 나머지 관련 문제는 그 나누는 수를 포함한 식으로 살짝 변형을 하시면 좋게 됩니다. 요 21의 11승, 즉 20 더하기 1의 11승 한번 구해보시면은 1의 11승 더하기 11C1 20 곱하기 1의 10승 더하기 11C2 20의 제곱 여기부터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나머지 찾으시면 끝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여기 이후로는 전부 다 40을 약수로 가질 거란 말이야 어차피. 그래서 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까지만 나머지 구하시면 되는 문제. 그리고 저 앞에 문제 같은 경우도 요 28번 문제 아까 했던 거 얘도 지금 보니까 좀 더 쉽게 할 수 있긴 해요. 얘를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이렇게 바꿔도 안 되네. 안 되죠. 3으로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오케이. 나 어떻게 바꾸려고 한 거였냐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계산이 더 쉽단 말이야. 8의 10승이면은 그냥 얘가 7 더하기 1의 10승 되니까 훨씬 이게 좀 더 계산이 쉽긴 하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혹시 바꿀 수 있나 봤는데 뭐 잘 안 되긴 하네요.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하겠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그 나누고자 하는 수를 여기 거듭제곱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앞에 거 몇 개만 보고 나머지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한 30번 문제. 30번 문제가 아까 말했던 하키스틱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하키스틱이 아까처럼 그림으로 되어 있으면은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파스칼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눈에 들어올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 1, 5, 10, 15, 1. 자, 여기서 구하라는 값이 뭐냐면은 3C3. 3C3은 여기에 있어요. 요거 1. 자, 1부터 시작했다. 다행히 1부터 시작했어. 3C3, 그 다음에 4C3, 5C3. 이렇게 대각선을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대각선의 합. 그럼 걔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게 나옵니다. 얘가 뭐냐 그래서 여기 이제 끝까지 갔던 애가 이제 10C3이거든. 10C3. 10C3의 오른쪽 아래 대각선을 구하라는 거잖아. 요거 생각하실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11C 3이냐 4냐 5냐 2냐 좀 헷갈릴 수 있긴 하거든. 그럼 그냥 위에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2C1 오른쪽 아래 3C2가 있죠. 요거 하나 늘어난다는 거지. 헷갈리면 위에 거 보세요. 2C1의 오른쪽 아래에는 3C2가 있습니다. 하나 늘어나면 돼. 끝이에요. 답은 11C4.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이거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위에 거 보시고 확인하시면 된다.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3C3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하거든, 생각보다. 이 상황에서 정답은 11C4에서 1을 뺀 겁니다. 3C3이 없으니까. 무조건 1부터 스타트 해야 돼요. 무조건 1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이 하키스틱 유형 같은 경우는 30번처럼 그 뒤에 R이 다 똑같은 경우가 있고요. 3C3, 4C3, 5C3, 9C3, 10C3 이런 경우가 있고, 바로 밑에 경우처럼 하나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0, 1, 2, 3, 4, 5. 근데 이 밑에 것도 살짝 바꿔보시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거긴 합니다. 2C2, 3C2, 4C2, 5C2 똑같은 경우야. 똑같은 경우. 쓴 게 다를 뿐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방법만 좀 아시면 되겠고, 33번 요거 한번 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3번.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확인 한 번만 해보시면 되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거 했던 거 기억만 나시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문제가 너무 좀 단순한 것들만 있긴 한데, 뭐 여기가 원래 그래요. 원래 이런 거긴 해. 자, 앞에서 어떤 거 얘기했었냐면은 2의 n승이라는 값을 어떻게 구할 건지 요거 얘기했었죠. 요 값이 뭐가 되냐면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해가지고 ncn까지 더한 게 2의 n승이었어. 이거 아까 이항 정리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1 더하기 x의 n승이 nc0 더하기 nc1x 더하기 ncn x의 n승, 여기에다가 x에 1 집어넣은 게 이제 요식이 된 거야. 얘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이겁니다. 2의 n승 빼기 1, nc0이 없으니까 똑같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2의 n승 빼기 1이 500과 1000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뭐 n은 9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 별거 없어요. 이 내용들, 개념들만 정확히 알고 어느 정도 암기는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얘 정도는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요거 외우고 있으면은 쉽게 해결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나 또 해야죠. 그래도 40번 요거 한번 해볼게. 얘는 좀 쉬운 버전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려운 버전으로 나오면은 좀 어렵긴 해, 많이.
이거 약간 감도 안 오죠, 이거. 자, 봐봐잉. 이거 진짜 대단해요. 자, 요거 일단은 거기 밑에서 식 써놓은 거 써봤어요. 이게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밑에 박스 없이, 그러니까 힌트 없이 그냥 이거 찾으라고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럼 이 방법을 무조건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무조건 알아야 풀 수 있다. 자, 1 플러스 x의 20승이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이거 그냥 전개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서 이제 뭘 찾을 거냐, 그게 중요해요. 뭘 찾을 거냐면 이걸 찾을 거야. 이 식에서 x 10승의 개수, 얘가 뭐가 되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두 개 곱해서 x 10승 나오려면은 왼쪽에서 상수항 하나 가져오고 오른쪽에서 x 10승 가져와야 되거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10 c 0 곱하기 10 c 10 더하기 왼쪽의 상수항, 오른쪽에 10승의 개수. 두 번째로 왼쪽에 1차항, 오른쪽에 10승의 개수. 느낌 오시나 이거? 그 다음에 왼쪽에서 2차항, 오른쪽에 8차항의 개수. (10) C 10 10 C 0.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식에서 x 10승의 개수를 찾는 거야. x 10승의 개수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상수항과 저 오른쪽 식에서는 10차항 요거 두 개 가져와야 되고요, 1차항 9차항 가져와야 되고 2차 8차 가지고 오다가 마지막에 10차 상수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나조건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NCR이랑 NCN-1R이 같으니까 얘가 10C 0이랑 같을 거고요, 얘는 10C 1이랑 같을 거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이 식의 10차항의 개수가 이거라는 거야. 그럼 답은 뭔가? 이거겠죠. 왜냐면은 1 플러스 x의 20승에서 10차항 개수 찾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처음 보고 못하긴 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처음 딱 보고. 좀 힘들긴 해. 그래서 이제 한번 다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곱이 있을 때는 이렇게 NCR과 NCN-R이 다른 거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는 이제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항 정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통단원의 첫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는 생각보다는. 별거 있나?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확통은 첫 번째 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원 이제 확률로 넘어갈게요. 확률 간단하게 아마 개념 설명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워도 돼?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수학이 썩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거 끼워 맞추는 거거든, 되게? 근데 이런 식의 논리가
여러분 고등 단계보다 대학 오히려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가 돼요. 실제로 뭔가 증명을 할 때 여러분 혹시나 수학과 가고 싶으면은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논리적인 게 좋아서 수학과를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수학과를 가면은 끼워 맞추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혹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서 안 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확통 선택이면 웬만하면 안 가긴 하겠구나. 하여튼 확률. 자,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거 무슨 뜻인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5개념 몇 개만 좀 잡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자, 로또를 추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고요. 어떤 사람은 1, 13, 5, 27, 6, 8, 32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은 얘랑 당첨 확률 완전히 똑같죠. 어쨌든 이 로또는 전부 다 무작위로 뽑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거 두 개 확률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로또 상황은 누가 봐도 당연히 다른 거긴 해. 근데 실제 문제 상황에서 얘네들을 만났을 때 요게 얘보다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거 좀 잘못 알고 계셨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개 똑같습니다. 확률. 당연히. 얘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썩 와닿진 않는 것 같아서 문제 상황에서 그게 나왔을 때 제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행. 자, 여기서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문제에 시행, 사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긴 해야 됩니다. 자, 시행은요, 일단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데 처음 동전은 정확히 이게 반반인데 두 번째 동전은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는 거야. 할 때마다 다 똑같아야 돼요. 할 때마다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얘는 이제 아닐 수도 있긴 해요. 보통은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가 우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연. 그러니까 내가 그 결과를 정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동전 던지는데 내 맘대로 계속 앞면이 나오게 하면 그건 우리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확률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앞면만 나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요게 있겠죠. 동전 던지기, 동전 토스.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기, 요런 것들. 이거 하나만 물어볼까? 앞정을 던져요. 앞정을 던졌을 때 뾰족한 게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요거 아닙니다. 뾰족한 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설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것도 시행이 맞나? 아닌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아마도 요게 나올 가능성이랑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달라서. 그치? 얘보다는 아무래도 요게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아닌가? 이게 더 많이 나오나? 얘가 더 많이 나오겠죠? 오른쪽이? 면적이 넓으니까. 그쵸? 얘도 시행은 맞긴 맞습니다. 여기 위배된 거 하나도 없잖아. 같은 조건 계속 똑같은 거 되고요. 여러 번 여러분 던지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우연히 일어나죠, 사실. 그러니까 확률은, 가능성은 다르긴 해. 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시행이 맞기는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가능성이 좀 달라도 시행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진짜 간혹 가다가 내신에서 좀 나오기는 해요. 나올 때가 있기는 해요. 가능성을 좀 다르게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이제 시행이라는 거, 시행은 맞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본 공간이라는 무슨 이제 말 같지도 않은 게 하나 나와요. 얘를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 자, 표본 공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입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있지? 동전 토스, 코인 토스의 표본 공간은 뭐가 되는 거냐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헤드 앤 테일. 헤드가 앞면이고 테일이 뒷면이에요. 이렇게 많이 써요. HT.
표본 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모든 경우의 집합이기 때문에 앞면이냐 뒷면이냐 요 집합이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 자, 그 다음에 주사위 같은 경우에 표본 공간은 뭐가 될 거냐면 요렇게 나오겠지. 요게 표본 공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합이에요. 그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집합이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 공간. 그 다음에 사건은 이게 되게 이상해. 이게 말이 이상하거든? 이게 그 영어 번역한 거라 그래요, 그냥.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코인 토스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사건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요거 하나 있을 거고요. 얘도 있을 거고요. 얘도 있나? 얘는 있나? 이상하죠? 이게 되게 이상해. 이게 지금 왜 이상하냐면, 자, 봐봐. 왜 이상한지 알려줄게. 내가 동전 토스 몇 번 한다고 얘기를 했나? 아무 말도 안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아마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맞긴 해요. 안 되는 게.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2번 던진다고 해봐. 그럼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건 뭐야 근데 그럼? 이상하죠 여러분? 진짜 이상해요. 4개 다 됩니다. 4개 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 거야. 사건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어나지 않는 사건일 뿐이야. 그러니까 동전을 토스했을 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거긴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정의 그냥 단순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맞죠? 사건이긴 한 거야. 하지만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확률이 얼마겠어? 0이겠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살짝. HT? 물론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야. 동전을 여기서는 그냥 한 번만 던졌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자, 동전을 2번 던져요. 그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가 있겠다.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사건은 발생하든 안 하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은 무조건 사건이긴 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의미는 없겠죠. 얘네를 다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이거는 시험에 나오거나 하진 않지만 정확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일부러 한 거예요. 사실상 얘에 대해서만 다루긴 할 거야, 당연히. 앞면 뒷면이 어떻게 동시에 나오겠어. 이건 어떻게 나와? 옆면 나오면 되나? 서면? 되긴 하겠죠. 하지만 그건 다루지 않아요. 그걸 왜 안 다루는지도 얘기할 겁니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상해요. 원래 좀 이상해. 수학은 원래 이상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요게 나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거기에 따옴표로 해놨죠.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이 들어가는 거 맞나? likely 할 때? 들어가는 거 맞죠? equally likely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생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정. 그거 헷갈린 이유가 요거 때문이야. 자, 실제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앞정을 던졌을 때 이렇게 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랑 요 모양이 나올 가능성은 서로 달라요.
그쵸? 왜냐면은 얘보다 얘 면적이 더 넓어서 그런 거야. 요 면적이. 그래서 이게 다르거든? 요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는. 기하적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안 해. 얘랑 나올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서로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면, 앞정에 얘가 이제 앞면이라고 하고 얘를 뒷면이라고 그냥 이제 편의상 얘기를 해볼게. 앞정에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은 얘랑 얘가 서로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거든. 하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앞면이라고 하고 얘를 뒷면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앞정 던지는 시행의 표본 공간은 뭐가 되냐? 얘의 표본 공간은 이거 달라요. 잘 생각해야 돼. 이거긴 해요. 이게 표본 공간이긴 해. 왜냐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가 확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얘랑 얘가 일어날 가능성이 애초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약간 정의가 이게 약간 순환식 정의긴 해요. 애초에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로 정의되는 거거든?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확률을 정의하는데 확률이 있어야 돼.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이걸 확률로서 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 상황이 있잖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당연하거든? 앞정에 앞뒤가 나올 가능성이 다르니까,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말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옛날에 진짜 오답률 작살났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카드가 이렇게 있고, 이건 내가 간소화해서 얘기하는 거야. 간소화해서. 2, 3. 이렇게 있는데, 완전 간소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이 카드들 중에 3개를 뽑는데 1, 2, 3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풀었냐면은, 간소화돼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얘네들 다 똑같은 카드예요. 똑같은 카드. 이게 중요해. 얘네 카드가 다 똑같아. 그래서 애들이 뭐 어떻게 했냐면은 나올 수 있는 가지수들을 다 구한 거야.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자, 첫 번째 1, 1, 1 가능하고요. 1, 1, 2 가능하고 1, 1, 3 가능하겠고 1, 2, 2 가능하겠고 1, 2, 3 가능하겠고 2, 2, 3 이렇게 6개밖에 없는 거 맞나? 1, 1, 1 그쵸? 이렇게 6개 있지?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썼냐? 이렇게 썼어요. 왜냐? 경우의 수가 6개 있잖아. 근데 얘네 어차피 똑같은 카드거든? 그니까 얘네를 구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구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왜 아니냐면은 1, 2, 3이 나올 가능성과 예를 들어 1, 1, 3이 나올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나? 내가 너무 간소화해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1, 2, 3을 뽑으려면은 얘네 중에 하나 뽑고 하나 뽑아야 돼. 이 가능성이랑 1, 1, 3을 뽑을 가능성이 달라요. 얘가 훨씬 높아. 그래서 얘를 6분의 1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 equally likely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를 애들이 많이 간과하거든? 진짜로. 이게 앞정으로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걸로 보면 이해가 생각보다 잘 안 돼. 잘 안 보여, 눈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그냥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111 똑같은 카드지만 그냥 다른 카드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그냥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애들이 이렇게 푼 거야. 그냥 경우의 수 다 세가지고 6분의 1 때려버린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우의 수는 6시 3분의 3시 3, 3시 1, 2시 1, 1시 1 이렇게 곱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3개가 서로 달라. 서로 똑같아. 다 똑같은 카드지만 다른 카드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뇌 구조상 이게 잘 안 따라가거든? 진짜로? 왜냐면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은 똑같은 카드는 구분 안 한다고 배웠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카드들을 다른 걸로 생각하고 하나를 뽑아줘야 돼요. 요건 이제 문제 풀면서 자세히 알아볼 거야. equally likely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많이 틀린다. 진짜 많이 틀려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 개념 매우 중요합니다. 애들 진짜 많이 틀렸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건에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따지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갈게. 잘 봐. 표본 공간에 사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때 수학적 확률을 따질 거거든. 근데 앞면 뒷면 얘네 둘이 나올 가능성은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능성이 다르잖아. 사실 0이란 말이야, 둘 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하고 애초에 수학적 확률을 생각할 때는 요거 두 개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반반으로 만들려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안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조금 빡세. 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긴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표본 공간의 전체, 표본 공간을 보통 S라고 하고 그 특정 사건을 A라고 많이 둬요. S와 A. S는 셋입니다. 셋. A는 그냥 알파벳 첫 번째 거라 쓰는 거고.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확률은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거일 겁니다.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분의 사건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 한 번 던졌는데 앞면 나올 확률은 표본 공간의 개수가 2개야. 앞면 또는 뒷면. 그거 분의 앞면 나오는 횟수 1인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여기서 이거 물어볼게. 잘 봐. 표본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동전 2번 던지는 걸로 만드는 거야. 그럼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냐면 HH, HT, TT겠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은 동전을 던졌는데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고르라고 하는 거야. 찾으라고 하는 거야. 뒷면이 2번 나올 확률. 그럼 걔는 어떻게 되냐면 표본 공간의 개수 3분의 개사고 나죠.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얘랑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TT는 뒷면은 둘 다 동시에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방법대로 생각하면 4분의 1일 거고요. 얘는 앞뒤 또는 뒤 앞이니까 2분의 1이란 말이야. 얘네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서로 다르거든. 그래서 표본 공간을 애초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표본 공간을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H1T2, H2T1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얘네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전을 던질 거지만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11233이랑 똑같은 거야.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약간 특이해요. 진짜 이상해. 확률이라는 게.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equally likely라는 거, 얘가 근본이에요. 근본. 수학적 확률의 근본이야. 이걸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언제나 이걸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 이제 1번 질문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앞정이나 1, 1, 2, 3 요거 그 얘기고, 통계적 확률은 뭐 단순합니다.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뇌에 굴려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통계적 확률은 그냥 실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500번 던져. 주사위를 600번 던졌습니다. 근데 1이 101번 나온 거야. 그러면 이때 통계적 확률은 600분의 10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단순하죠. 통계적 확률이야. 수학적 확률이랑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야. 얘가 이제 통계적 확률. 내가 저번 시간에 그거 얘기했지. 비 오는 거. 얘기 내가 여기서 안 했나? 내가 확통 때 얘기를 안 했다고? 기상청이 그 비올 확률 10%라고 하면 그거 무슨 의미인지 얘기 안 했었나? 얘기 안 했어? 내가 어디서 얘기했냐 그걸?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자, 그 기상청에서 우리 그 기상청 잘 못 믿잖아요. 난 절대 안 믿거든. 기상청에서 자 선생님들 오늘 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0%랍니다. 얘네 이거 뭘 근거로 90%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얘들아, 얘가
수학적 확률이 아니고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상청에서 확률을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님의 판단이에요. 이거 진짜야 진짜. 무슨 말이냐면은 대장님이 오늘 무릎이 좀 아픈 거야. 그러면 확률 1% 올리고 무릎 아픈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냥 그 기상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이 기상 대장님이 있어요. 이 기상청 청장이 있을 거 아니야. 청장이나 그 부서별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아무래도 기상 쪽에 능통한 사람이겠죠. 그럼 그날의 기상 상태를 쭉 보고 이걸 보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뭐 온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계산 결과 나온 거에서 1% 정도 올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주된 계산은 무엇이 담당을 하느냐? 통계적 확률이 담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 기상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뭐 이런 게 있겠지. 온도가 있겠고 뭐 습도도 있겠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뭐 오질나게 많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판단을 하냐면 과거 50년간의 기록을 보는 거야. 예를 들자면 50년간의 기록을 봐서 오늘의 날씨와 유사한 애들을 쫙 추려오는 거야. 오늘의 날씨와 매우 유사한 애들을 한 5,000건 정도, 예를 들어 10,000건 정도 가져왔다고 쳐봐. 오늘의 날씨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그 중에서 9,000번이 비가 온 거예요. 그럼 90%인 거야, 이 비올 확률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 상황 중에서 오늘과 유사한 상황을 가져오는 거지. 그리고 그때 9,000번 비가 왔으면 비가 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그 애플에서 하는 기상이 되게 정확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게 기상청도 우리나라 기상청이 있을 거고 뭐 네이버에서 하는 기상 뉴스 뭐 기상 그 예보 그다음에 애플에서 하는 일기예보 이런 게 있거든. 애플 쪽이 매우 정확하다고 들었어요. 왜 그러냐? 표본이 많아서 그래. 얘네가 표본이 매우 많거든. 애플 쪽이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표본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표본이 많대.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들었어. 유사할 확률이. 자, 이걸 이어갈게요, 다시.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질 수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시행 횟수가 매우 늘어나잖아. 그럼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거의 같아집니다. 거의 같아져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6번 던졌어. 1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주사위를 6번 던졌는데 2, 3, 3, 3,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2가 나올 확률은 무려 3분의 1이고요. 3이 나올 확률은 무려 3분의 2인 겁니다. 통계적 확률로 생각을 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0인 거야. 근데 내가 주사위를 200만 번 던져. 예를 들어 600만 번 던졌어요. 600만 번? 그럼 웬만하면 1, 2, 3, 4, 5, 6이 거의 고르게 나오겠죠. 이퀄리 라이클리가 있다면. 아까 있었던. 그 말이 2번 말인 거예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실제로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요 시행 횟수를 매우 늘리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쓰시면 돼.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거의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애플의 정확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표본이 아주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미 과거에 발레들이 많이 있거든. 실제 비가 안 온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되게 초딩 같은 이름이야. 큰 수의 법칙입니다. 큰 수의 법칙. 빅 넘버 프린시플이에요, 진짜로. 영어로도. 큰 수의 법칙. 수가 커지면 비슷해진다는 거.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할 때 그냥 통계적 확률도 수학적 확률처럼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확률이라는 것의 개념을 알아봤어요. 지금 뭐 우리 중학교 때는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개수만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들 활용해서 집합, 부분집합 이런 것들 활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100% 알 필요는 없기는 해요.
사실 여기에 내가 빼놓고 말 안 한 것도 되게 많긴 해. 사실은 엄청 자세히 들어가면은 진짜 많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equally likely입니다.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얘네의 뜻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치겠고